후반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사실은 이제 아까 전반전에는 기초 과정이 꼭 알아야 되는 과정이거든 지금요. 꼭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과정을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원래 3개월 과정이 가야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제가 빨리 진도 나가야 꼭 아셔야 될 기초 과정을 끝냅니다 제가. 그래 이제 중급 과정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을 하고 진도 나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 과정에 꼭 알아야 될 부분 뒤에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 안 했거든요. 지지의 충, 뭐 원진 계산고 또 오늘 또 뭐 12신사를 뭐 합니다만 중급에서 합니다만 그거하고 또 뭐 신강, 신약, 지장강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더 머리 아프시지 싶은데. 예. 하여튼 꼭 아셔야 될 거는 또 계속 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뭐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만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돌아서면 뭐 근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중급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는 형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중급 과정에서는 97쪽이지요. 12신살과 각종 신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 오늘은 12신살과 이제 다른 보편적 우리 알고 있는 신살 뭐 삼재 들어보시잖아요. 삼재 뭐 이런 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97쪽에 뭐 신살의 의미 갖고 뭐 해놨는데 요 내용을 통틀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12신살 그 차기는 조견포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삼합으로 봤습니다. 그거는 당사주로 볼 때 삼합, 띠로 볼 때 그죠? 그 띠가 기준에 대해서 이거 12신살의 그 기준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보는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당사주 시대는 아니다. 지금은 당사주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 정립하고 나온 게 자평명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평명리는 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일주.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그런 12신살이 12개 12신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외워야 돼요. 급제, 급살, 천살, 책에 나와 있지? 급제, 천살, 급제, 천지, 지살, 연살, 연월, 월살, 망신살, 그죠? 그 다음에 장성살,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반역, 육화 이래가지고 12개인데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해살 요렇게 이제 이 12개 12신살은 제가 명리를 하는 중급 과정에서는 신살을 12신살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타 신살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돼 제가요. 알려드리는데 거기서 참고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 선생님들 몫이고 이거는 12신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 중급 정도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살의 출발지 신살이 급살부터 해서 차례대로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 반정, 육화가 12개 살 요거는 이제 이해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급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화개살, 뭐 육해살, 화개살. 요에 대한 내용은 책에 실려놨습니다. 간단하게 남아 그 실려놨고. 그래서 요 원리는 좀 요거만 외워놓으면 올해가 신축년인데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올해는 내한테는 치살이 될 수도 있고 올해는 망신살, 장성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신사라고 12운성하고 나중에 같은 건데 너무 혼란스러울까 봐. 저 12운 따로 제가 12운성하고 내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 그림은 보셨지? 요 그림은 아까 요거 해가 들어갔고 자, 책에 있는 거는 그 12신살 조견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전반전에 했을 때 그 삼합이 했잖아요. 삼합으로 했는 그 내용으로 해서 조견표를 만들어 난 거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당사주 띠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 요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책만 봐도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우리 자평명리에서 보는 신살 원래 자평명리는 신사를 안 봅니다. 안 보지만은 이 중급에서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안할 참고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저도 참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선생님한테는 제가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뭐 그냥 알고 계시고 참고할 수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선생님들 몫이니까요.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다시 급살부터 항상 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써놔야 되겠네. 지우지 않고. 급제, 천지, 연, 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해서. 12운성을 내가 말씀 아직 다른 분들 참 처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아, 지나서 했지. 12운성에 출발지하고 이런 건 안 했잖아, 그지? 했어요. 이거 안 했다 그러니까. 양과 절태양. 그렇지. 예. 이건 양이고 음이니까 병화와 무토. 여기는 정화와 기토. 여기는 금이니까 양이 금이고 음이 금이니까 경금과 신금. 여기는 수니까 양이고 음이니까 임수와 개수. 급살부터 12개 살놀이 출발을 합니다. 순서가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간이 이런 기준이거든요. 일간이 간목일 수도 있고 목일간에 양목일 수도 있고 음목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토일간일 수도 있고 양일간일 수도 있고 양화토일 수도 있고 음화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일 수도 있잖아요. 금도 양금, 경금과 신금, 수일간에는 임수와 개수, 양과 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일간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출발지가 달라지는데 양간이라 하면은 양의 천간, 일간이 양의 철간은 뭡니까? 갑, 병, 무, 경, 임은 양이죠. 양입니다. 음은 을, 정, 기, 신, 개, 요게 음일간이에요. 그 양간은 순행한다. 순행. 시계 방향으로 그대로 순행. 음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행 하거든요. 요까지 이해되시죠? 이해하는데 출발지가
목일간의 간목인 일간은 신금의 자리가 급살 자리가 되고 이 말입니다. 또 을목일간이라면 유금의 자리가 급살 자리가 해당이 되겠죠. 해당이 출발지니까. 거기서 음일간은 음은 역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급제, 천지, 연월, 망장 이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 순서대로. 그죠? 그러면은 양목일간은 정확하면 신금에부터 급살 자리가 신금이 급제, 천지, 연월, 망장 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축이라는 글자잖아요. 신축의 축이라는 글자니까. 그러면은 간목일간인 자는 급제, 천지, 연, 월. 그러면 월살 되죠. 월살. 그죠? 원래 신축년에는 축이 월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월살이 뭐고 하면서 책에 내놨지. 월살이 뭐고 어떤 작용을 하노? 이거 한번 여기 내놨어요. 책에 꼭 간단하게 내놨지. 그 다음에 을목일간은 유자리가 급살자리예요. 그러면은 내 사주 속에 을목일간이 유가 있다면 이미 급살에 놓여져 있다 이면 급살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사주 속에 급살이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역행한다. 급제살, 천살, 지살 거꾸로 역행한다 이 말이고요. 그럼 목일간은 그럼 양목인 간목과 을목일간은 여기에서 급살이 되더라는 거죠. 급살 출발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일단 역행 순행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양음이. 그죠? 그 다음에 화와 토는 같습니다. 화토는 같은 자리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화토는 둘이 같이 뭉치면 돼요. 화토는 이 해수 자리, 해 자리가, 해수의 자리가 양의 토, 병화, 그 다음에 양의 화는 병화, 양의 토는 무토일간인 자는 해라는 글자가 급살에 해당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인자, 정화와 기토, 요건 음간인 자는, 천간에 음간인 자는 자라는 글자가 급살 자리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출발지. 그러면은 양간은 순행해야 되니까 병화일간이나 무토일간은 해부터 급제 원래는 축이니까 급제 천살에 해당되는 원래 천살. 그럼 천살은 자 보면 급제 천살은 의미는 천재지변이나 조난, 신체 장애, 작용은 몸이 심하게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천살로서는 이렇게. 그저 중요한 거는 오행별로 양간, 음간, 자리, 그죠? 요 다 양간, 음간이랬잖아요. 그 자리와 출발지와 양간은 시계 방향으로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더라. 이 신살, 그죠? 역행하더라. 요 끝나고 보너스는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같이 쉬운 게 있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축년의 축이라는 글자가 내한테 12신살로 어느 살에 해당되더노 이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일간. 그러면 아까 을목일간 선생님 그럼 벌써 12신살 원래가 나왔네, 그죠? 음간은 역행한다 했으니까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 반한살이네요.
반환사는 여기 책에 보시면 나와요. 말 한 장에 올라탔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격급제하고 안정되게 말 한 장에 올라타가 오늘 편안한 한 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 12신살로서는 응용을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자 금은 목국에서 출발하거든요. 금은 목에서. 금은 양금은 인의 자리가 인목도 양목이잖아요. 양금은 인의 자리가 급살 자리가 되고 신금의 은금은 묘 자리가 요 자리가 급살 자리가 되고 그럼 아까처럼 양간은 순행하고 시계방 순행이라는 건 시계방향이죠. 음간은 역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금일간은 경금일간은 순행하니까 여기 인목부터 급살부터 출발하면 급제, 천지, 연월, 망장 제일 끝에니까 화개살이. 원래 신축년에는 축이란 것처럼 내한테는 화개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일간은 역행해야 되니까 그죠. 이 묘자리가 급살 자리잖아요. 신금일간은 급제, 천, 그 천살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원래는 내가 천살에 해당되는구나. 천살은 책에 내가 실어놨으니까 천살은 그죠. 몸이 좀 정신적인 고통과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 수오행. 수오행은 이것도 임계수죠. 임계수인데 임수는 양수라서 사의 자리가 그죠? 사의 자리가 요거 나와서 아까 손바닥 그림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의 자리가 급살 자리가 되고 그죠? 오화의 자리가 개수는 오화의 자리가 급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수일간자는 원래 신축년에 12신살로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 제, 천, 지, 연, 월, 망장, 반, 안살에 해당되죠. 임수일간은 원래 축이란 글자가 반안살에 해당된다. 뭔가 이제 안정감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 살이고. 그 다음에 개수일간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일간자는 오화의 자리가 급살 자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급, 제, 천, 지, 연, 월, 월살에 해당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월살. 그럼 월살은 모함, 자천, 모함, 주의.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러면 이제 오행이 10개의 천간이 어떤 글자가 급살 자리인지 역행 순항은 이제 양간은 순행하는 거고 순행하 시계 방향 순행하면 되고 음간은 그 자리에서 역행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짚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손이니까 손으로 짚어보면 대만 나오잖아요. 이 짚어보면 되는데 그럼 오행이 이제 다 나온 거죠. 오행이.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러면 이제 12신사를 나중에 해석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걸 간단하게 내가 그 책에 해석을 풀이하는 걸 실어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어놨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여기 해놨고, 제살은 어떤 건지, 반환살은 어떤 건지.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그 12운생, 그 포태법에 대해서 12운성이나 포태법이 마찬가지인데, 12개를 내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절태, 양생, 육대거나 세병삼묘,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하는 거죠. 그거 하고 12운성이라고 하는데 운성이라고 하는 12운성법인데 운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 급 12신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같이 돌아갑니다. 순행, 역행도 마찬가지고 보는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12운성은 이제 이 포라고 하고요. 절, 태, 양, 생, 욕, 대, 근록, 왕, 쇠, 병, 사, 명.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12운성 포태에서 우리 사람의 기운이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죽고 묘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형상을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우리 일간에 따라서, 자, 아까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인 자는, 그죠? 아까 을목이 요대로 역행한다 했잖아요. 음일간은 역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12운성으로 보면 요 자리가 절지가 되는 거죠. 급살 자리가. 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 차례대로 돌아갑니다. 이거 역행이니까. 절태양생 욕대근왕 쇠. 그러면 쇠지에 놓여 있구나. 그러면 쇠는 지난 시간에 쇠가 어디였습니까? 왕록쇠 병사모 이래 되잖아요. 쇠는 미토 자리에겠죠. 왕성했다가 쇠약해지기 시작한다. 병사묘, 신유술은 병사모 이래 들어갔잖아요. 절은 해자리가 절이었고. 그래 이제 미토 자리가 원래 쇠약한 자리거든. 그럼 쇠라고 해서 기운이 완전히 쇠약해졌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좀 쇠약해지는 기운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럼 축이라는 글자가 나한테는 을목일간인 자는 축이라는 글자는 기운이 쇠약해지는 그러한 기운을 뜻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환살이 내한테는 쇠지잖아. 그죠? 그러면 반환살은 안정된 반환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운이 아직 쇠약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 기운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만약에 임수일간을 본다면은 임수는 이제 순행해야 되니까 여기서 절지라 했잖아요. 그죠? 절, 태, 양, 생, 욕대, 근, 왕 여기도 쇠네. 그죠? 똑같은 쇠지에 속하네. 맞지요? 그럼 다른 거는 병화일간은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 병화와 무토일간은 올해 신축년에는 그러면 병화와 무토는 순행하니까. 그럼 12신살로는 급제 천살이고, 이거는 천살이기도 하지만 12운송으로 보면 절태양이잖아. 양. 그죠? 절태양은 아직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가 아니잖아. 기운이요. 태어나지도 아니지. 양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기운이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래 축 위에 앉아 있는 글자 어떤 글자인지 모르지만 기운이 상당히 약하다. 이 축이라는 글자가 그래 약하다. 나한테는 병화와 무토일간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양간은 순행, 음간은 역행. 이마에 땀 날라가는데 이해 좀 되죠? 선생님 그러면 고리 신살로 보고 약하다나 그지? 예. 그럴 때 예.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예인이가 뭐를 벌린다. 뭐 한다고요? 예, 뭐를 한다. 뭐 어떤 일? 하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일을 한다. 예. 뭐 어떤 사업을 벌린다 하면 예. 완성된 건 아니고 조금 미흡한 그런 일이.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 결국은 12신사를 보면 12운송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은 궤도이기 때문에. 보는 요령이 똑같거든요. 같은 궤도라서. 자, 그래, 12신사는, 자, 그러니까 내 일간은, 각자는 이제 자기 일간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신축년의 축자는 내한테는 어떠한 신살로 오는구나, 와닿는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신살이 해서, 만약에 뭐 연살이든 뭐든 간에 그 신살이 책에 이제 그 해석을 해놨으니까 내한테는 무슨 살로, 뭐 반환살에 속하든 뭔 살로 속하든지, 그러면은 내한테 어떻게 와닿는지, 그럼 신살로서는, 내한테는 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주의해라. 내 책에 해놨거든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좀 이해되죠? 예?
지금 너무 많아요. 용량이 너무 많습니까? 혹시 일간은 무엇인지 아세요? 본인 일간은 아실 거 아닙니까? 무슨 글자입니까? 외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간에서 그 청간 그 글자가 그렇죠, 청간. 일원에 해당되는 자리. 지지 말고 청간. 기토? 아, 무토. 무토 했잖아요, 내가. 병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내한테 작년에 또 어떤 신살이었다 하나 아실 수도 있고. 작년에 무토면 급제살이었잖아요. 차례대로 가잖아요. 무토니까 양간이니까, 수행. 급제천살을 했잖아. 그럼 내년에는 지살. 내년에도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역마살. 지살이 역마 같은 거거든요. 그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사할 그것도 되고요. 뭐 직장의 이동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지살이 만약에 인이란 글자가 지살 내한테 관에 해당된다. 그러면 관의 역마거든요. 관의 지살이거든. 그러면 직장에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고. 식상이라면 내 하는 일이 일 때문에 또 자꾸 어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신살로서. 선생님, 아까 천간이 뭐라 했습니까? 일천간이. 을목은 했잖아요, 아까도. 을목도. 그죠? 그럼 축이라는 글자가 아까 뭐였죠?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한살에 해당된다. 그죠? 신살로서는 반한살에, 반한살에 아까 책이고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 안정된 사례니까. 그 다음에 12운성 쪽으로는, 포태법으로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니까, 여기 이제 이 절지니까, 절태양생, 욕대근왕, 쇠지에 해당되는구나. 기운이, 이 왕한 기운은 살짝 넘어갔다. 내가 왕성한 기운은 살짝 넘어간다. 그런 상태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임술에 해당되는데. 예? 임술. 임수? 임술. 그렇지, 임술. 예. 임. 천간의 글자가 임이다. 그죠? 예. 그럼 임은, 자, 한번 볼게요. 임은, 아까 참 반한살이더라. 자, 볼게요. 그 12신살로 보면 가는 방 길을 알아야 돼. 요거는 양간이잖아, 양간. 양에 해당되잖아요. 수는 임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양수잖아요. 그래, 양은 순행한다라고 했거든. 순행하니까 요 자리가 이제 급살, 12신살로는 급살 자리가 되고, 12운송으로는 절지가 되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 급제, 천지, 연, 월, 망장, 반. 그래, 이제 반한살. 그 다음에 12신살로서는, 그죠? 요 절태, 양생, 욕대, 건왕, 쇠지의 기운이 왕세, 왕한 기운은 살짝 넘어갔다. 그죠? 절태. 요건 이제 보이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가 살짝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걸왕쇠, 병사묘, 이제 이래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당히 기운이 좋은 기운이다는 거죠. 임수일간의 축토는 상당히 나한테는 굉장히 그 기운이 아직까지 왕성한 기운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기운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12신살에 대해서 했는데, 그 12운성은 같은 그 길이고, 같은 방이라서 제가 같이 좀 너무 복잡하게 들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요 한방향이고 하나였거든요. 근데 12신살 켜놔놓고 또 12운성도 뭐, 이거 하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 12신살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게 있다라고 지금은 중국 과정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 전달해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우리 오늘 처음 들은 선생님들은, 요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다음에 또 듣게 되셔요. 그러니까, 듣게 되시니까 또 더 심도 있게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예. 신사를 하시는 선생님 계시고 예.
운송을 하시는 그렇죠. 지금은 운송을 하시는 게 많아요. 예, 예. 그 지금 저 자평명리는 그냥 그 뭐 신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임상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공식적으로는 자평명리의 신살을 배제한 겁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양오행 상생상극 진짜 자연의 이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한 것이지. 신살도 보면 택도 없는 건 또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명리학적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12운성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접목시킬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 전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전달해드리고 선생님들 스스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접목을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